가만히 시입니다. 어제 장은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 반도체는 약간의 상승, 장 초반에 상당히 좋게 출발을 하였으나 장이 시작하자마자 미친 듯이 하락하고 장 끝날 때까지 회복을 못 해주고 현재 시간 외에서 추가적으로 내리고 있어요. 애플의 메모리 대란에 결국 맥 아이패드 가격 줄인상 메모리 가격이 비싸져서 빅테크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을 올리고 가격을 올리면은 소비자가 제품을 사지 않게 되고 그렇다고 하면 기업들이 이익을 내지 못할 확률이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 라고 하는 메모리 칩 인플레이션이라는 화두로 증시가 조정에 강한 거리를 찾았다. 사실은 이게 지금 너무나 올랐기 때문에 반도체 쪽도 메모리 쪽도 이게 너무나 올랐기 때문에 어떠한 차익 실현의 구실을 찾은 거죠. 뭐 요러한 이슈 때문에 내린 거로 지금 포장이 되어 있지만 원래 이게 진짜 내린 이유는 너무 많이 올라서 내린 거예요. 그뿐이죠. 메모리 가격이 오르면은 뭐 아이패드 안 쓸 거야? 뭐 AI 발전 안 시킬 거야? 그거 아니잖아. 그러면서 오늘 주간장에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국장에 또다시 서킷 브레이커 걸리면서 최근에는 국장이 미장을 선행하더라고요. 그럼에 따라서 미장도 지금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아졌습니다. 어제 올린 거를 반납하는데 그치지 않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지금 또 한 1% 넘게 내리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좋지가 않아요. 공포지수는 지금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은데 현재 26이지만 장이 시작하면은 익스트림 피어로 진입을 할 것 같습니다. 드디어 왔네요. 익스트림 피어 콜옵션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런 0.60 이하의 이런 구간 0.55가 보인다. 요런 0.5가 보인다. 요런 구간은 3배 레버리지를 부분 익절, 분할 매도 해야 되는 시기다. 사야 되는 시기가 아니라 매도를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초보자들은 이러한 극도의 탐욕의 구간에서 3배 레버리지를 사죠. 그리고서 왜 안 올라? 이러한 말을 한다. 하지만 이러한 구간에서는 3배 레버리지를 분할 매도 또는 부분 매도를 해야 되고 이러한 구간 푸덴 콜옵션이 0.9에서 한 1 구간 요런 데는 최저점은 아니더라도 단기적인 저점이 될 확률이 크다. 확률이에요, 확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단기적인 저점이 될 수 있는 확률의 구간에서 3배 레버리지를 초분할로 공포에 매수한다. 그게 더 시저의 방법이다. 이제 알겠죠? 제가 유튜브를 지금 3년 넘게 하고 있어요. 24년부터 했어요. 모든 영상에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 그러나 개인들은 요때 이제 3배 레버리지를 산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인간의 심리가 그렇지. 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역행을 하고 반대로 해야지. 그래야만 남들보다 조금 더 벌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익스트림 피어가 왔다. 우리는 모두 방탄조끼를 챙겨 메고 올 초여름 나스닥에서 죽는다. 보여줄게요. 이번에도 나스닥 칩니다. 현재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억지로 그어놓은 이 빨간색 선 저점을 이은 선이죠. 이 선을 지금 주간장에 이탈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51선까지도 이탈한다. 51선은 굉장히 중요한 선입니다. 추세가 유지되느냐. 51선 이렇게 터치하고 이렇게 오르면은 계속 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나 51선을 이탈한다. 그러면은 나가리. 초 익스트림 피어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오늘 밤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선은 현재 가격이에요. 현재 가격. 여기를 이탈할 시 단기적으로 그어놓은 채널 하단까지 갈 수가 있다.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오면은 뭐 싸워야 되지 않겠느냐. 26년에 하락장이 안 온다는 가정하에 요런 불 플래그 패턴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지금이 이 51선을 깨는 지점이 하락장의 시작이다 라고 한다고 하면 사놔라. 그래서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지지로 발현될 수 있는 지금 51선도 지지로 발현될 수가 있어요. 최악의 경우에서는 여기가 지지로 발현돼야 되고요. 여기를 이탈하면은 진짜 요거 200일선까지 가는 건데 진짜 최악이죠. 그러면 어쨌든 주식은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보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보수적으로 해야만 이 시장에서 길게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총공격으로 미친 돌진형으로 가게 되면은 이러한 구간에서 뭐 많이 먹을 수 있었겠죠. 계속 매수 하면은 하지만 이러한 관성을 버리지 못하고 여기서 뭐 올인 막 하면은 만약에 혹시나 이런 상황이 왔을 때 계좌가 박살난다. 그래서 이러한 탐욕권에서는 약간의 분할 매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분할 매도로 한 그 수익금으로 다시 내려오면 또 사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은 평단이 낮다면 초장투라면 그냥 이것저것 신경 쓰지 않고 무한 매수를 해도 되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제 영상을 뭐 보시진 않을 거기 때문에 저는 초보자 기준으로 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주봉을 봤을 시 지금 주봉에서 하락 장악형이 뜨고 있습니다. 이때는 하락 장악형이 떴는데도 다시 밀어 올렸지만 고점을 넘기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좋지 않은 거예요. 다시 요번 주에 하락 장악형이 뜨고 있고 그러면은 지금 추세가 살짝 꺾였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 추세가 요런 하락장이냐 아니면은 다시 요렇게 가는
횡보 기간, 횡보의 장이냐. 그것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초분할 매수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해보자는 거죠. 현재 반도체는 그래도 아직 살아있어요. 오늘 주간장에선 내리고 있지만 21선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반도체 때문에 지금 증시가 급격하게 무너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다우지수도 아직은 멀쩡한 상태. 그러나 엔비디아 단기 추세 이탈했고요. 51선 이탈하면은 단기 추세는 이탈한 거예요. 단기 추세 이탈 사요나라. 테슬라는 뭐 진작에 단기 추세 이탈 사요나라. 360달러 마지막 지지선이죠. 빨간색 저점을 이은 지지선 지켜줘야 되고요. 구글은 뭐 아직까지는 뭐 121선 정도니까 201선 지지가 남아 있으니까 아직은 구글은 끝났다고 볼 수가 없고, 아마존은 201선 이탈 사요나라. 다음 지지선은 좀 밑에 있어요. 애플 어제 하락의 주범이었죠. 메모리 칩의 상승으로 6% 급락. 51선을 장대 음봉으로 이탈 사요나라. 지지선은 121선 있고 201선 있습니다. 아직은 뭐 애플이 끝났다라고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지선은 있기 때문에, 장기 지지선도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러한 구간까지 내려오면은 상승장이 끝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분할 매수를 받아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애플 걱정은 뭐 연예인 걱정이니까.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오를 가능성보다 좀 추가적인 하락을 바라봐야 된다. 제가 좀 웃자고 사요나라라는 말을 쓰는데, 그 사요나라라는 말이 망했다, 끝났다, 이제 뭐 마이너스 90% 된다, 이게 아니에요. 단기적인 추세가 무너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할 수 있으면 하되, 오늘 사서 바로 내일 수익 보겠다는 생각은 조금 위험하다. 몰빵을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마소는 지금 25년 4월 7일에 최저점을 이탈했어요. 왜냐? 이때는 최저점을 딛고서 양봉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지금은 음봉으로 그냥 쭉 박히고 있다. 사실상 23년의 가격으로 돌아갔다.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받아들이긴? 사놔라. 마소가 지금 역사적으로 좀 싸게 내려온 것 같긴 해요. 역사적인 하락폭. 요런 하락폭이 고점 대비 마이너스 37% 정도 내렸는데, 21년에서 22년 저점까지 마이너스 한 40%. 거의 뭐 마소는 하락장인 거죠. 하락장. 근데 깨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 그게 바로 이 관세 빔 최저점이거든요. 초장기적인 우상향의 기준은 이전 역사적인 저점을 깨지 말아야 된다. 깬다면 얘는 초장기 우상향이 아닌 거야. 우상향 종목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우상향 종목이 아닌 거라니까요. 이게 지금 여기를 깬다면. 하지만 우상향 종목이 맞다면 여기를 지지받고 기술적 반등이라도 해주고 다시 이렇게 뭐 이렇게 가야 된다. 여기를 깨면 안 돼요. 오늘 밤 마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진짜 쓰레기인지 그래도 마소인지. 메타 사줘라. 단기적인 채널 하단선을 또 깼네. 메타나 마소나 뭐 똑같이 뭐 사요나라. 그래도 메타는 보시면은 이전 역사적인 저점들을 이때도 지켜줬고 이렇게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뭐 깰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지켜주고 있다. 하지만 사요나라. 팔란티어 사요나라. 팔란티어는 이전 저점을 깼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내리고 있고, 그러나 한 가지 팔란티어 숏을 쳤던 마이클 버리가 약간의 숏에 익절을 했다는 괜찮은 소식. 좋은 소식이 아니라 그냥 괜찮은 소식. 추세는 사요나라. 빅테크가 뭐 다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반도체가 추세가 꺾이느냐 마느냐. 여기서 반도체가 추세가 만약에 꺾인다, 21선 확실하게 이탈하고 뭐 올라오고 있는 51선까지 이탈한다, 그러면은 반도체 추세는 꺾인 거예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반도체로 버텼던 이 주식시장에서 반도체가 꺾이고 그 돈이 빅테크로 들어올까? 약간 회의적입니다. 현재로선 그래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지수는 초장기 우상향입니다. 보세요. 큐큐큐 보세요. 초장기 우상향. 어쨌든 지나고 보면은 오른다. 그래서 단기 매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슬이 피어에서는 1순위로 지수를 초분할로 줍줍을 해야 한다. 그런 결론이에요. 별거 없죠. 개별주 한번 보면은 지금 버티브 홀딩스 지금 유일하게 추세가 살아있는 게 반도체 종목이랑 전력주. 블룸 에너지는 익절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버티브 홀딩스도 뭐 그렇게 뭐 좋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일단 단기적인 채널을 그어봤어요. 오늘 밤 320달러 요 채널 하단선을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지지선은 314달러 21선에 지지하고 있다. 지켜주기만 하면은 얘는 이렇게 추세가 꺾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지선을 그어놓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다. 오늘 밤 미장이 크게 무너지게 된다고 하면 뭐 버티브 홀딩스 뭐 전력주들도 다 무너지겠죠. 그러면은 뭐 단기 매매자라면 51선 이탈이나 21선 이탈 시 매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오면은 다시 추세가 살아나는 거니까 그때 다시 재매수를 해도 되겠죠. 약간의 손익비의 자리. 솔라이즈 변동성이 굉장히 큰 종목입니다. 현재 하방의 채널을 그리고 있고 하방의 채널을 좀 이탈했을 시 매수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해 나가면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최대 한 40불까지 열어두고, 그러나 그 과정이 좀 고통스럽고, 만약에 분할 매수를 좀 크게 해서 금액이 커졌는데 40불을 이탈하면은 쭉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보유자분들께서는 좀 지켜보다가 이러한 상황 또는 이러한 상황 하방 채널을 옆으로 이탈하는 상황에서
추매를 고려해 볼 수가 있겠다. 단기적으로 51선 이탈했기 때문에 추세는 일단 나빠졌어요. 그 점은 감안해야 된다. 그리고 그 밖에 중소형주는 지금 뭐 크게 볼 건 없어요. 추세가 좀 많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반도체 종목들은 아직도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잠시 훑어보면은 AMD 518 21선 지켜줘야 되겠죠. 지켜주면은 이 가격이 오면은 매수를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단기 매매로 해야 되며 깨지면은 좀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잡고 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AMD 2배죠. 2배 종목은 웬만하면은 단기 매매로 해야 됩니다. 그것이 저점이든 고점이든 간에 괴리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2배 종목은 단기 매매로 해야 된다. AMD의 대응 방법 방금 설명드렸고 그 과정에서 조금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AMDL 2배도 한번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델 같은 경우는 어제 또 메모리 칩의 이슈 CPU도 영향을 받겠다 뭐 이런 내러티브로 어제 큰 하락을 했습니다. 뭐 오늘도 추가적인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금일 21선을 이탈하면 안 돼요. 현재는 실시간으로는 이탈을 좀 하고 있는데 21선 이탈하면은 단기 매매는 나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쨌든 지켜준다고 하면 손익비의 자리 21선 라인 기준으로 DLLL 한번 도전해 볼 수가 있겠죠. 나쁘지 않은 이렇게 둥글러지는 패턴인데 둥글러지지 않고 뭐 요렇게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좀 조심조심해서 손절가를 잡고 대응해 볼 수가 있겠다. 반도체는 아직 추세가 꺾인 건 아니에요. 국장이나 미장이나 유일하게 추세가 살아있는 하락을 해도 탄력성 있게 기술적 반등을 할 수 있는 단기 매매의 투자 섹터가 반도체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목은 전부 이제 하락 추세예요. 중장기 매매자들은 지수 위주로 좀 줍줍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 볼 수가 있으며 단기 매매자들은 반도체 종목만 건드려야 되는 거죠.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너무 좀 제가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 같은데 현재 저는 굉장히 좀 설레기 시작했어요. 왜냐? 사실 요런 데서는 뭐 분할 매도 해야 된다. 뭐 그런 말만 했죠. 또는 단기 매매만 해야 된다. 그런 말만 드리다가 이제 내려가면은 매수를 한번 해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는 거니까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오면은 매수를 분할로 해봐야 되는 거죠. 주식은 쌀 때 매수해서 오랜 기간 고통을 견디고 비쌀 때 파는 거다. 그게 주식입니다. 좀 길게 가져가는 종목일 경우에요. 물론 이렇게 요 구간에서 계속 오르니까 단기 매매 적극적으로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러나 단기 매매로 4848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서 매수해서 계속 오를 거야 라는 생각으로 계속 존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존버하는 물량은 여기서 매수한 물량을 존버하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 매수를 했다고 하면 이게 올랐다가 조금 떨어져도 여전히 수익권이니까 주식을 좀 소유하고자 좀 길게 가져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요때 매수하고 그냥 쉬는 거예요. 사실 그러다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이런 상황이 오면은 굉장히 랠리가 보이니까 요때 사팔사팔 하는 거고요. 이제 좀 아시겠죠?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무조건 여기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게 아니에요. 요런 두 가지의 스윙과 단타 매매법을 병행을 해야 된다. 오늘 일정은 뭐 크게 중요한 일정은 없는데 소비자 심리지수, 기대 인플레이션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게 그렇게 중요한 지표는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투심이 굉장히 악화돼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안 좋게 나오면은 괜히 시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인베스팅에 50% 할인 여전히 진행 중이고 또 시저 링크를 이용하시면은 15%의 할인이 추가 적용됩니다. 오늘 주간장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단기 멤버십에서 또 약간의 수익을 얻었다. 단기니까 그냥 적은 돈을 베팅해서 적게 수익을 보고 단기 매매로 그냥 하고 있습니다. 조심조심해서 크게 베팅을 할 상황이 지금 현재는 아닙니다. 조심조심해서 단기 스타일이면은 그냥 짧게 기술적 반등 같은 거 도전해 보시고 중장기 스타일이면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초분할 매수를 가동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썰물이 빠졌을 때 비로소 누가 발가벗고 헤엄쳤는지 알 수 있다. 워렌 버핏. 영상이 너무 약간 부정적으로 찍어졌는데 개인적으로는 아직 장기 투자 물량까지 평단이 아주 낮은 장기 투자 물량까지 다 버리고 시장을 떠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장기 투자 물량 23년에 샀던 물량이라든가 25년 뭐 관세 빔 때 샀던 물량이라든가 24년 엔캐리 청산 때 샀던 물량이라든가 그 물량은 아직도 갖고 있어요. 다만 뭐 최근에 샀던 물량은 약간 정리를 하면서 현금 확보를 해놓은 상태고요. 다들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이 위기를 한번 극복해 나가 봅시다. 그러면 끝까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Neon no umi will gliding through the night. Your green jacket glows under the city light. Like a frozen clock, our moment stands so still. This crash we're heading for, a nostalgic thrill. Oh,